새벽 5시 반이었다. 정분남은 어김없이 눈을 떴다. 알람은 없다. 평생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했다. 주전자 물이 데워지는 소리에 맞춰 창을 연다. 차가운 공기가 방의 모서리를 스친다. 창틀 위로 흐릿한 새벽빛이 얇게 번진다. 그의 하루는 일정하다. 식탁 위에 검은 공책 하나, 연필 하나. 날짜를 적고 전날의 지출을 한 줄로 기록한다. 남들은 소소하다고 부르는 금액들이 모여 하루가 된다. 그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다. 퇴직 전까지 그는 공기업 안전감사관이었다. 불이 났던 창고의 배선도를 틀린 곳 없이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보고서에서 빠진 쉼표 하나도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었다. 젊을 때의 집중력은 사라졌지만 습관은 남았다. 조용히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그날 아침도 같았다. 다만 우편함에서 꺼낸 한 통의 안내장이 달랐다. 노후 주거 안정 프로젝트, 무상 리모델링 관리비 절감 에너지 효율화. 굵은 글자들이 노인의 눈을 겨냥한 듯 반들거렸다. 마을회관에서 설명회가 있다는 문구가 그의 발걸음을 붙들었다. 오전 10시. 회의실에는 30여 명이 모였다.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미소가 지나치게 친절했고, 다른 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표를 짚을 때마다 시계가 번쩍였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절감, 혜택, 한정 수량 같은 말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정분남은 말을 아끼고 듣는 데 익숙했다. 그는 설명이 빨라질수록 안을수록 의심도 함께 자란다는 걸 안다. 슬라이드에 각주가 자주 잘렸고 계약서를 보여주는 순서가 뒤바뀌었다. 핵심은 하나였다. 주민대표 한 명만 동의해도 전기료 절감 장비를 먼저 설치하고 보조금은 그 회사가 대신 신청해준다는 것. 설명이 끝나자 담당자는 서류 뭉치를 돌렸다. 사전 동의서라는 이름의 종이였다. 도장을 찍으면 사전 검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곧바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위한 형식일 뿐이라고 했다. 정분남은 연필 끝으로 종이의 하단을 천천히 후었다. 작은 글씨가 숨어 있었다. 설치 및 금융 약정에 대한 포괄 동의. 문장은 길었고 쉼표가 많았다. 그 쉼표 하나하나가 책임을 분산시키고 있었다. 그는 서명하지 않았다. 대신 종이에 찍힌 바코드 번호를 적어 넣었다. 그리고 돌려놓았다. 그 순간 밟던 담당자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그 굳어짐을 놓치지 않았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다. 복도 벽에 새로 설치된 회색 박스, 안테나처럼 솟은 선, 낯선 회사 이름의 스티커. 관리실 공지에는 에너지 효율화 1단계가 시작됐다고 적혀 있었다. 누가 대표로 동의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그는 먼저 관리실을 찾았다. 관리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구청에서 온 공문처럼 보이는 팩스가 왔고 주민대표와 도장이 찍힌 컨센트 양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도장은 분명했다. 대표의 이름도 분명했다. 정분남은 고개만 끄덕였다. 책상 위에 서류철을 눈으로 후었다. 도장에 잉크가 이상하게 짙었다. 가까이서 보면 번짐이 없었다. 직접 찍은 도장이면 종이결을 타고 미세한 얼룩이 남는다. 여기엔 없었다. 스캔 후 프린트된 도장의 질감이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공책을 펼쳤다. 페이지를 넘겨 작은 표를 그렸다. 날짜, 설치 위치, 작업 인원, 박스의 시리얼, 작업 차량의 번호판. 그는 그날 저녁까지 골목을 오가며 칸을 채웠다. 저녁 8시. 화이트 밴 한 대가 또 들어왔다. 번호판의 숫자들이 그의 연필 아래 정갈하게 복제됐다. 다음 날 로비에서 두 노인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자동이체?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 끝이 자꾸 떨렸다. 관리비 고지서 하단에 작은 항목이 추가되어 있었던 것이다. 설치 장비 유지 관리비. 금액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작은 금액이 여러 집에서 매달 빠져나가면 큰 돈이 된다. 정분남은 조용히 올라섰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대신 문제를 나눴다. 누가 서명했는지, 어떤 계약인지, 가장 먼저 실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그는 두 노인에게 각자 계좌 내역을 하루만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목소리는 낮았고 문장은 짧았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와 짧은 문장에 쉽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그날 오후 작은 카메라를 꺼냈다. 오래전 출장 때 쓰던 휴대용 디지털 녹화기였다. 영상 품질은 최신이 아니었지만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박혔다. 그는 작업자들의 이동과 박스 설치 각도를 기록했다. 사람을 찍지 않고 손과 장비만 찍었다. 감정 대신 사실이 남도록.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마을회관의 공용 컴퓨터 앞에 앉았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검색했다. 회사 이름은 존재했다.
그러나 주소는 낡은 상가의 세 번째 상호였다.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번호는 자주 바뀌었다. 번호가 바뀔 때마다 고객 응대 채널이 점검 중으로 표기되었다. 그는 이쯤에서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때부터가 시작이었다. 그의 커피는 식었다.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공책의 다음 페이지를 폈다. 제목을 썼다. 조용한 역습. 첫째 줄. 증거는 감정보다 먼저. 둘째 줄. 피해는 사례보다 구조로. 셋째 줄. 제보는 개인보다 집단으로. 그는 밤새 복사기를 돌렸다. 포괄 동의서의 문장 구조. 후순위 채권 약정에 숨겨진 문구. 유지관리비 항목의 코드. 은행 자동이체 청구기관의 식별번호. 각기 다른 종이에서 같은 글꼴, 같은 간격의 숫자를 골라냈다. 서로 다른 문서가 같은 장비에서 나왔다는 흔적이었다. 다음 날 오전, 그는 주민 6명에게 A사 한 장씩을 건넸다. 요약문이었다. 우리가 무엇에 서명했고 무엇에 서명하지 않았는지. 무효 주장 가능 조항과 즉시 중단 가능한 항목. 공동 대응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얻는 시간. 말은 적었고 판단은 빠르게 가능했다. 6명은 고개를 끄덕였고 3명은 더 부르자고 했다. 그는 숫자를 아꼈다. 9이면 충분했다.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 규모였다. 그날 저녁 그는 전화 한 통을 걸었다. 목적지는 경찰서가 아니었다.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전담 창구였다. 그는 하나의 계좌에서 무단 출금이 의심될 때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묻고 집단 요청의 서류를 구체적으로 듣고 메모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서류의 틀을 만들었다. 제목은 간단했다. 동시 지급정지 신청서. 이틀 뒤 9명의 주민이 은행 지점 앞에서 만났다. 정분남은 먼저 줄을 섰다. 그의 손에는 공책에서 옮겨 적은 시간표가 있었다. 창구 3곳에 3사람씩. 서류 전달 설명 추가 확인. 한 곳이 막히면 옆줄로 이동. 그는 동선을 미리 그려두었고 사람들은 그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받아 들고 잠시 말을 잃었다. 도장과 사본, 녹취 요약과 영상 캡처, 사업자 자료가 하나의 폴더로 정리되어 있었다. 직원은 책임자 호출 버튼을 눌렀다. 지급 정지까지는 2시간이 걸렸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빠져나갈 돈은 막을 수 있었다. 정분남은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공격은 대개 수비를 가장한 채 시작된다는 걸 그는 안다. 막았으면 이제 밀어야 한다. 그는 구청 민원실을 찾았다. 한 줄의 질문으로 시작했다. 이 사업은 구의 공식 사업인가요? 담당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다음 질문을 준비했다. 그럼 공문처럼 보이는 팩스는 어디서 온 것인가요? 담당자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제야 자료 요청 공문이 발송되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다. 동네 게시판에 작은 종이를 붙였다. 큰 글씨로 4줄. 계약 전, 서명 전, 자동이체 전. 포괄동의 문구를 확인하세요. 공동 대응 연락처. 방문, 대신 서명, 대리 보증 모두 거절하세요. 전화가 왔다. 하루 만에 13통. 그는 숫자를 또렷하게 불렀다. 13통은 13사람이고 13사람은 하나의 목소리다. 그는 가장 취약한 고리를 먼저 찾았다. 회사도 사람이고 사람은 시간이 비어있는 곳에서 실수를 남긴다. 설치 기사들의 방문 시간. 사진 속 작업복의 로고 위치. 현장 기록 카드의 글씨체. 모두 일치했다. 그리고 하나만 달랐다. 카드 하단의 작성일이 실제 설치일보다 하루 앞섰다. 서류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뜻이었다. 그는 그 증거를 인쇄해 주민대표에게 보냈다. 말은 덧붙이지 않았다. 대표의 답은 짧았다. 회의를 열자. 그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회의는 공간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장치다. 회의 날. 회사 측 2명이 다시 나타났다. 처음 봤던 그 미소와 그 시계였다. 그들은 준비해 온 말을 꺼냈다. 절차의 오해, 회사의 선의, 주민의 편의를 위한 선설치. 정분남은 듣기만 했다. 말 중간에 끊지 않았다. 끝까지 듣고 딱 한 장의 종이만 내밀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설치일과 작성일의 불일치. 도장 스캔 정황. 포괄동의 문구의 불공정 조항. 집단 지급 정지 완료. 그리고 마지막 줄. 공동계약 해지 통보 예정. 회사 측의 미소가 사라졌다. 시계는 그대로 반짝였지만 손목에 힘이 풀렸다. 그들이 말끝을 흐릴 때마다 정분남은 또 한 줄을 넘겼다. 증거는 감정보다 먼저. 회의는 합의가 아니라 확인의 시간.
고개를 끄덕인 사람은 주민들이었다. 누구의 목소리도 높아지지 않았다. 침묵이 결정을 밀었다. 그날 밤 회사의 설치 차량은 모습을 감췄다. 그러나 일은 끝나지 않았다. 정분남은 사건을 개인에서 구조로 옮기기로 했다. 이웃동의 3건, 다른 단지 제보 2건. 그는 다른 동네의 통장을 복사하지도 이름을 묻지도 않았다. 대신 방법을 나눴다. 지급 정지 절차, 공문 확인 루트, 포괄동의 문구의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화내지 말고 셋이서 움직이라는 주문. 일주일 뒤 동네 신문에 짧은 기사 하나가 실렸다. 시니어 대상 에너지 효율화 사기주의. 기사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제목은 컸다. 그 제목 한 줄에 주민센터에 전화가 늘었다. 전화가 늘자 구청의 회의가 늘었다. 회의가 늘자 행정의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순서를 그는 잘 알고 있다. 그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덕도 공표도 원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한 가지뿐이었다.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 다음 표적이 줄어들 것,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잠이 다시 깊을 것. 봄이 오기 전 계약 해지 통보가 확정됐다. 철거는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벽에 작은 구멍이 메워지고 스티커가 떨어지고 회색 박스가 사라졌다. 남은 자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말끔했다. 그 말끔함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사기꾼들이 남기는 건 흔적이 아니라 기분이다. 기분은 오래간다. 그러므로 기록이 필요하다. 기록은 기분을 밀어낸다. 그는 공책의 첫 페이지를 다시 폈다. 제목 아래 작은 줄이 있었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그는 그 줄을 지우지 않았다. 대신 3줄을 더했다. 다음에 대비한다. 그는 동네 경로당에서 짧은 시간을 빌렸다. 칠판을 닫고 분필로 4단어를 썼다. 확인, 기록, 연대, 절차.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데는 이유가 많았지만 그 중 하나는 간단했다. 그의 말에는 분노가 없었다. 분노 대신 순서가 있었다. 어느 오후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그는 주민 대표와 마주쳤다. 대표는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사과를 하고 싶어하는 얼굴이었다. 정분남은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누구를 굴복시키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구조를 굴복시키고 싶었다. 그의 미소는 짧았고 그 미소 뒤에 남은 건 조용한 거리 유지였다. 그는 밤마다 같은 시간을 지켰다. 식탁 위 공책, 연필 끝, 하루의 지출, 그리고 마지막 줄, 오늘의 이상 징후. 대부분은 빈칸으로 남았다. 빈칸은 좋다. 빈칸은 평온의 다른 말이다. 여름 초입 그는 또 다른 전단을 보았다. 이번에는 무료 건강검진. 행사장 위치가 병원이 아닌 대형 카페였다. 예약폼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다. 그는 전단을 접었다.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가 삐져나왔다. 그는 버리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찍어 게시판에 붙였다. 사진 아래에 짧게 적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닙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했다.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길게 받지 않았다. 감사는 가볍게 건네고 가볍게 지나가야 오래간다. 그는 대신 묻곤 했다. 무엇이 가장 불편했는지, 그 불편을 어떻게 미리 알아챌 수 있을지. 사람들은 각자의 답을 냈다. 그 답들은 그의 공책에 한 줄씩 누적되었다. 가을 바람이 불던 날 그는 우연히 거리에서 그 회사의 차량을 보았다. 다른 동네였다. 잠깐 망설였지만 그는 번호판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자리는 추적이 아니라 예방이라고 생각했다. 예방의 자리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어야 한다. 감정에서 멀고 절차에 가깝다. 겨울 그의 집엔 작은 카드가 쌓였다. 관리사무소, 구청, 주민센터에서 보낸 안내 카드. 그 카드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건 한 장의 자그마한 종이였다. 고맙습니다. 글자 아래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익명은 가볍다. 가벼움은 오래 남는다. 어느 늦겨울 밤 그는 공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표지가 달아 있었다. 연필은 짧아져 있었다. 그는 서랍에서 새 공책을 꺼냈다. 첫 페이지의 제목을 다시 썼다. 조용한 역습. 그리고 그 아래 처음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다. 그 문장은 짧았다. 그리고 찬 기운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다만 내 인생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웠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방 안이 고요해졌다. 고요는 무섭지 않았다. 고요는 정리의 다른 말이었다. 그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잠들기 전 창밖에서 멀어지는 차량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누군가의 밤 업무일 것이다. 그는 그 소리에 아무 의미를 달지 않았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이미 오늘 끝났다. 이튿날 그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주전자의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들이고 식탁에 앉아 공책을 펼쳤다. 첫 줄에 날짜를 적었다. 둘째 줄에 지출을 적었다. 셋째 줄은 비워두었다. 비워둔 줄은 내일의 자리다. 그는 천천히 연필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하루는 예전과 같아 보인다. 그러나 다르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다. 전화가 오면 대응의 순서를 건네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짧게 안부를 묻고 게시판에 작은 주의를 붙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다. 대신 멀리 간다. 저녁 노을이 복도 끝 유리창에 얹힌다. 긴 하루가 접힌다. 그는 문을 잠그고 전등을 끈다. 어둠이 방 안에 들어오되 그 어둠은 예전과 같은 어둠이 아니다. 두려움의 어둠이 아니라 휴식의 어둠이다. 그는 눈을 감는다. 잠은 금방 온다. 깊고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잠. 그의 역습은 소리 없이 끝났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다음 전단이 나오면 그는 또 접을 것이다. 다음 의심이 생기면 그는 또 확인할 것이다. 다음 피해가 생기려 할 때 그는 또 한 사람을 더해 셋을 만들 것이다. 셋이면 충분하다. 셋은 목소리가 되고 목소리는 절차가 된다. 절차는 기분을 이기고 기분이 사라지면 사기꾼은 머무를 이유를 잃는다. 늦은 밤 바람이 창을 스친다. 창문 틀이 아주 작게 울린다. 그 소리는 종소리와 닮았다. 누군가는 종을 크게 울리고 싶어 한다. 정분남은 다르게 배웠다. 작게 울리는 종이 오래 간다는 것을. 작게 울리는 종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꾼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오늘도 작은 소리로 산다. 확인하고 기록하고 연대하고 절차를 세우며. 그는 이제 표적이 아니다. 그는 조용한 방패다. 그리고 때로는 얇지만 날카로운 칼이 된다. 칼은 오래 들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꺼낸다. 들었다 놓을 줄 아는 손. 그 손이 이 동네의 밤을 지킨다. 어느 날 우편함에 새 안내장이 들어왔다.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 그는 웃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기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날짜를 동그라미로 표시했다. 그리고 아랫집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은 짧았다. 같이 가시죠.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둘이면 좋고 셋이면 더 좋다. 그는 알고 있다. 혼자 화내는 시간보다 함께 배우는 시간이 더 멀리 간다는 것을. 밤이 다시 온다. 식탁 위 공책이 얌전히 놓여 있다. 연필 끝이 다소 무뎌졌다. 그는 칼로 살짝 다듬는다. 가늘게 깎인 흑연이 종이 위에서 미끄러질 준비를 마친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적는다. 오늘도 조용히 오래 간다. 그리고 불을 끈다. 잠이 온다. 그의 도시의 불빛도 함께 눕는다. 사기꾼들의 발걸음은 멀어진다. 그의 호흡은 고르고 그의 내일은 준비되어 있다. 조용한 역습은 이렇게 기록된다. 큰 소리 대신 작은 증거로. 분노 대신 순서로. 복수 대신 단죄로.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평온으로.